꽤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확진 환자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고 폭도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위중증이나 사망자 추이를 고려해서 일상적 방역 체계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확진 환자 증가세가 대단합니다. 지난달 말에 하루 10,000명을 넘겼는데 열흘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이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것 같죠? 그렇습니다. 뭐 당초 예상을 지난달 25일쯤에 그 방역 당국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이라는 건 이제 여러 변수를 넣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3배 정도 전파력이 강하다. 이걸 이제 가정해서 그 예측을 했는데 그때는 이달 중순쯤에 한 27,000에서 36,000명, 이달 말에 한 79,000에서 122,000명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올라가는 추이도 굉장히 빠른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달 13일에 하루 확진자가 3,700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오늘 보면 거의 4만 명까지 올라간 것이고요. 네. 특히 지난달 26일에 10,000명을 넘었으니까 열흘 만에 10,000명에서 4만 명까지 4배가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것이죠. 지금 되게 방역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 유행 곡선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곡선이 있는데 정점에 올라가는 시간보다 내려와서 원래 상태를 차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게 이제 12월 말쯤, 12월 초인데요. 네. 그때부터 지금 거의 한 석 달 만에 정점에 올라가다고 치면 그것이 평상 수준, 지난해 12월 오미크론 시작 전까지 내려가는 데는 그거에 거의 2배가량 걸린다. 그런다면 올 상반기까지도 오미크론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진 환자의 수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감염 관련 지표를 보면 조금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 일단 그 60살 이상의 확진 비율이요. 네. 그 60살이라는 나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위중증이나 치명률은 50대와 거의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치명률이 뭐 0.68% 이것은 50대의 치명률과 비슷하다는 것이고 중증 화요율도 지금 뭐 2.5% 정도가 이제 50대고요. 네. 60대가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 중증으로 나가는 것과 치명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80대가 넘어가게 되면 80달이 넘어가게 되면 치명률이 28%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0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60세 이상의 발병률이 오늘 기준으로 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12월에는 30%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지금 그 접종 완료율, 그러니까 3차까지 맞으신 분의 비율이 86%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연세 많은 분들의 발병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 환자가 4만 명 가까이 나와도 위중증 환자는 200명대에 있는 것이고 사망자도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증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의료 체계의 대응 역량도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감당 가능한데 문제는 이 확진 환자 수가 워낙 무섭다 보니까 앞으로 열흘 후, 20일 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거 걱정인 것이죠.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확산세보다 위중증률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60세 이상 확진자가 줄었다는 것 외에 위중증 환자가 줄어든 원인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위중증화율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이것은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3차 접종률, 추가 접종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제 3차 접종이 거의 필수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3차 접종률이 지금 55%쯤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거의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12월 5주차,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기 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환자의 그 발생률과 위중증화율을 좀 분석해 보니까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차 접종한 사람의 감염 예방 효과가 58%고 3차까지 맞으면 81%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번 맞으면 81%의 예방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특히 중증 진행을 보면 맞지 않은 사람보다 3차 접종자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3차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3차 접종률이 그나마
지금은 좀 올라가는 속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위중증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건 외국에서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게요. 호주 같은 나라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네. 접종률도 꽤 높았고 발생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였는데 호주는 3차 접종률이 20% 초반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오미크론이 오면서 확진 환자의 수도 많이 늘었지만 위중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망률도 올라가고. 네네. 대신에 뭐 덴마크라든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미 이제 일상을 막 회복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들도 하루에 확진자는 10만 명 이상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중증률은 거의 오르지 않은.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우리와 비슷한 3차 접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접종률, 60대 이상의 확진 비율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위중증 환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3차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결정을 한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사실 지금 그 정부로서는 거리두기 문제가 이제 골치 아픈 문제일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의 이제 발생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의 거리두기보다 훨씬 강화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쪽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그 지난해만 해도 하루에 뭐 1,000명 이상 나오면 거의 비상사태에 빠질 정도로 초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3만 명, 4만 명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강화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완화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중증으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의료 역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2주 정도는 더 그냥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당국에서 밝힌 그 방향은 앞으로 추가 강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아무리 상황이 지금 예상대로라면 이달 말에 뭐 10만 명 이상 넘어가더라도 네네. 더 거리두기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네네. 뭐 이런 경우가 더구나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갑자기 지금의 2~3배가 늘어나거나 뭐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것들인데요. 네네. 그것은 아마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상 회복의 차원, 네. 이 차원들을 아무래도 고려해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인원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영업 시간 또 방역 패스 이것을 뼈대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앵커께서 처음에 이제 첫머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꽤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네. 저는 3중 잠금 장치를 한 거리두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현재 6명까지 네. 두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영업 시간은 뭐 카페나 식당 같은 게 이제 밤 9시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 이용시설을 뭐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네. 나누고 있는데 1, 2그룹 정도는 9시고 네. 2그룹의 일부, 3그룹은 지금 그 10시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네. 사적 모임을 푸는 게 확진자가 늘 것이냐, 아니면 영업 시간을 뒤로 하는 게 네. 확진자가 더 늘 것이냐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영업 시간이 영향이 큽니다. 사적 모임을 4명 놓고 영업 시간을 9시로 유지했을 때의 확진 환자의 증가와 네네. 사적 모임을 6명, 8명 놓고 영업 시간을 9시로 묶었을 때의 확진 환자의 수를 비교해 보니까 영업 시간을 뒤로 늦출수록 훨씬 더 확진 환자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풀게 되더라도 사적 모임은 풀더라도 영업 시간은 잘 안 풀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잠금 장치가 우리가 지난해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방역 패스가 또 들어가는 네네. 것이죠. 방역 패스라는 것은 뭐냐면 2차를 맞고 14일이 지난 다음에 90일 전까지 그다음에 3차 접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상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80%에 이르고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거의 0%인 이 정도의 그 증명을 한 그런 네네.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 보면 뭐 행사나 집회 같은 것도 그대로입니다. 네네. 50명 미만일 경우에는
맞든 맞지 않든 다 이제 50명 미만은 모일 수 있고 네. 만약에 전부 맞는다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2월 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상 회복으로 가는 방향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부도 그런 얘기를 밝혔어요.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를 이제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과연 외국처럼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계절 독감과 이제 오미크론 변이를 비교해 보면 네. 치명률이 가장 중요한데요. 치명률은 지금 오미크론 치명률이 0.16% 정도 나오고요. 독감이 0.1%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델타는 한 0.8%쯤 나오죠. 네. 그러니까 델타 변이보다는 치명률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대신 독감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외국의 이제 전체적인 추세인데요. 이 정도의 1.6%면 조금만 내리게 되면 독감과 비슷한 치명률을 갖게 되면 네네. 우리가 독감에 걸린다고 해서 매년 11월쯤부터 이제 독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월쯤 되면 그 유행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질 않거나 영업 시간을 줄이거나 그렇죠. 뭐 마스크를 써야만 어딜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환자가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네네. 0.1%라는 건 미국에서 매년 3만 명 이상이 독감으로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좀 드러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국민들의 감염률 자체가 워낙 낮습니다. 다른 나라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에 막 유행이 됐다가 100배 이상 늘었다가 12월 중순쯤에 유행이 끝나버렸거든요. 네. 왜 그랬느냐? 젊은 사람도 많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미 감염이 된 사람들입니다. 네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항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이제 100만 명이 넘었죠. 네네. 5천만 명 중에 100만 명만 감염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항체 보유 검사를 해보면 네. 감염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만큼 자연적 항체 보유자도 적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다른 나라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조금 섣불리 발표한 것은 아니냐.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네네. 이달 말쯤 정점이 끝났을 때쯤에 이런 그 일상 회복의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네네. 당국도 방향 자체는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치명률도 델타보다는 낮고 또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확진자가 많아서 지금 재택 치료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재택 치료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방역 당국에서 이제 어차피 환자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격리시켜서 어디 시설에 머물게 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재택으로 이제 위주로 바꾼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재택 치료율이 다른 나라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네. 유럽 같은 나라는 재택 치료율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100명 생기면 재택 치료 입원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네네. 100명이 생기면 98명 정도는 다 집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추세고 네네. 오미크론이 특히 중증화율이 낮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13만 명 정도가 재택 치료를 받는데 하루에 10,000명 정도씩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인데 네네. 이 감당하는 능력도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현재 한 16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3만 명, 13만에 한 80% 정도가 좀 차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재택 치료 대상이 늘어나는 것만큼 감당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능력도 키워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재택 치료를 하지 않고 재택 요양을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 횟수 같은 것도 줄이긴 했지만 네. 의료기관에서 매일 유선으로 증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네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증상을 체크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좀 이상하다. 네. 갑자기 뭐 콧물이 나오거나 목이 아프다. 그때 유선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하는 방식.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의료기관이나 한 의사가 담당해야 될 환자의 수가 더 늘어날 훨씬 더 수 많이 있겠네요. 늘어날 수 네네. 있죠. 그렇게 되면 수십만 명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직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네. 재택 치료가 아닌 재택 요양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습니다.
되게 처음 치료제를 들여올 때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네. 사용이 좀 지지부진한데 지금 이미 치료제 사용한 분들은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상 나이를 낮췄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물량을 한 100만 명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하고 물건이 네네. 한 3만 명 이상이 들어왔는 3만 명분 이상이 들어왔는데 네네. 실제로 지금 그 쓰고 있는 사람이 1,300명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치료제다 보니까 네네. 같이 쓸 수 없는 약의 종류가 많습니다. 28가지 정도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약은 23가지 정도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같이 쓰게 되면 그 다른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네. 더 이제 심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쓰기를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처음에는 60세 이상, 뭐 65세 이상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60세 이상이면 기저질환이 많고 다른 약을 쓰시는 분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이 더 주는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5명 중에 4명 정도는 이 약을 먹었더니 증세가 좋아지더라.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네. 결과들이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연령대를 확 낮춰서 더 많이 쓰게 하자. 네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50세 이상 중에 기저질환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증으로 가기 쉬운 사람들, 기저질환인 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고혈압, 당뇨, 뭐 폐질환, 심장질환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 팍스로비드를 쓰도록 그렇게 네네.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